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제로 트러스트 포럼의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 이 문서를 가지고 이 중요한 보안 개념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요즘 디지털 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 기존 보안 방식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는 뭐랄까, 성벽처럼 외부 경계만 막 튼튼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아예 내부도 안전하지 않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이 제로 트러스트 원칙이 중요해진 거죠. 오늘 이 가이드라인 2.0을 보면서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이 뭐고 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그림을 좀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 개념부터 좀 짚어볼까요? 제로 트러스트. 이게 기존 보안 모델하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가이드라인에서는 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핵심은 신뢰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존의 경계 보안은 일단 안으로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그냥 믿어줬거든요. 근데 제로 트러스트는 네트워크 위치,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접근 요청을 일단 의심하고 검증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인용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니스트 개념처럼요. 기본적으로 모든 네트워크 구간을 비신뢰 영역으로 간주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건물 출입문 통과했어도 저기 중요한 회의실 문 앞에서는 다시 신분증 확인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게 그냥 방어벽만 높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AI 기술 발전하고 클라우드는 이제 거의 다 쓰고 원격 근무도 확산됐잖아요. 이러면서 기존의 경계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좀 희미해졌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내부자 위협이라던가 아니면 계정 탈취, 심지어는 왜 솔라윈즈 사태처럼 믿었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공격하는 공급망 공격, 이런 새로운 위협들이 훨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침입만 막는 걸로는 이제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체인지 헬스케어 랜섬웨어 사건 같은 경우를 봐도 일단 내부망에 공격자가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너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피해가 확 커졌거든요. 만약 제로 트러스트 환경이었다면 내부에서 이동하거나 권한을 높이는 게 훨씬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로 트러스트는 단순히 위협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혁신을 좀 안전하게 지원하는 역할도 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사스나 AI 서비스 같은 거 도입할 때 보안 걱정을 좀 덜 수 있고요. 더 유연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도와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사고 대응 비용 줄이는 효과도 당연히 있고요. 단순히 방어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민첩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가이드라인에 나온 핵심 원리나 구성 요소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이드라인에서는 몇 가지 핵심 원리를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모든 사용자 기기,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일단 믿지 않고 검증한다. 네. 둘째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준다. 이게 이제 최소 권한 원칙이고요. 셋째는 네트워크를 잘게 나눠서 이걸 마이크로 세분화라고 하는데 혹시 침해가 생겨도 피해 범위를 확 줄이는 거죠. 넷째는 강력한 인증은 기본이고 접속한 후에도 계속 상황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신뢰도를 다시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원칙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시스템 구성 요소들, 거기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이드라인 2.0 보니까 PDP, PEP, PIP 이런 용어들이 있던데요? 네, 그게 이제 핵심 논리 구성 요소들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정책 결정 지점 PDP는 접근을 허용할지 말지 이걸 최종 판단하는 두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책 시행 지점 PEP는 결정을 받아서 문을 열어주거나 막는 게이트키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정책 정보 지점 PIP는 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용자 아이디 정보나 기기 상태, 지금 접속 위치, 또 외부 위협 정보, 그리고 말씀하신 SIEM, 그러니까 로그 분석 결과 같은 거, 이런 데이터를 싹 모아서 PDP에 전달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항상 검증을 실행하는 겁니다. 두뇌, 게이트키퍼, 센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명확한데요. 이번 가이드라인 2.0에서는 성숙도 모델이라는 것도 새롭게 제시했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그 성숙도 모델은 제로 트러스트 도입 여정을 위한 뭐랄까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우리 조직의 현재 보안 수준이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또 목표 수준까지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데 도움을 주죠. 특히 이게 경영진에게 왜 투자가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이번 2.0에서는 기존 3단계에서 초기 단계를 추가해서 4단계, 기존, 초기, 향상, 최적으로 더 세분화로 했고요. 또 6개 핵심 영역에 걸쳐서 무려 52개나 되는 구체적인 보안 역량을 제시해서 정말 실질적인 구현 가이드 역할을 강화했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여정이고 이 모델이 그 이정표를 제시해준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무슨 특정 솔루션 몇 개 딱 도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의 문화, 프로세스, 기술 전반에 걸쳐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하는 좀 장기적인 여정이죠. 이 성숙도 모델은 그 여정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네, 오늘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을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부터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성숙도 모델을 활용한 단계적 접근법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위협과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서 절대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하는 보안 체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 점이겠네요. 가이드라인은 정말 이론을 넘어서 실제 적용을 위한 좋은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성, 이걸 넘어서요. 여러분 조직 상황에 맞는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목표는 과연 어느 수준일까?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강화해야 할 보안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용자 인증 강화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 접근 제어일 수도 있겠죠. 항상 검증을 위한 여러분 조직의 그 첫걸음, 그게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논의가 여러분의 보안 전략 수립에 좀 실질적인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